이제 교재 넘기셔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해서 돌아져 있는 부분은요. 어떤 의미가 되시는 서류이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과세라는 부분에 구분란이 있고 영세라는 부분에 구분란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요 영세라는 부분의 구분란에 집계된 금액이 있다라면 지금 5번과 6번에 근거 법령이 무엇이냐, 어떤 근거로 당신이 과세에 대한 부분을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느냐라는 걸 집계하는 서류가 영세율 매출 명세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PPT를 잠깐 띄울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분명히 왜 내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기준을 얘기했을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을 때 이난이 공난이면 또는 잘못된 건 선택하면 감점됩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부분이 뭐였었냐면 메인 매출 전표의 영세율 구분이요. 그러면 이 영세율 구분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랑은 이 기능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스마트 A는 이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스마트 A를 쓰는 회사 입사를 하시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모두 다 수기로 직접 입력합니다. 블록의 기능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직접 입력하라는 건 세법에 따라서 입력하는 난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 구분 기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세율 근거 법령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성하는 부분. 근데 이 서류는 영세율 첨부 서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영세율 쪽에 금액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영세율과 관련된 첨부 서류를 꼭 내셔야 한다. 그리고 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우리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는다. 가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첨부 서류를 미제출했다가 뒤늦게 내면 우리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감면이 된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또는 근거 서류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영세율 매출명세서라는 서류도 이 첨부 서류 항목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근데 이건 첨부 서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의 법령을 집계하는 서류로만 봐요. 그래서 이 서류가 안 나갔다 해서, 소위 말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가가치 신고를 안 했다, 첨부서를 안 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럼 가산세는 없는 서류를 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신고로 보지 않고 별도의 가산세도 없어요. 근데 컴퓨터는 항상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용화 프로그램을 쓰시면 이 영세율 매출명세 작성 안 하잖아요. 그럼 마감할 때 오류 띄워요. 이 서류 없다고. 또는 나 작성했는데 그러면 무슨 부분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를 또 띄워줍니다. 자,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갔더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얼마와 조세특례 제한법상 얼마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법령에 맞춰서 여기다 금액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무사랑의 좋은 점 뭐다? 내가 전표 입력할 때 직접 소출이다, 중개무역이다, 내국신용장이다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자동 집계가 돼요. 그 선택 버튼이 이걸 해줬던 거예요. 스마트엔 이게 없다고 여러분. 그럼 손으로 다 계산기 눌러서 여기다 직접 얼마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얼마, 조세특례 제한법상 얼마라는 금액의 합계가 13번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라는 자리에 집계가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자리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어디가 있어요? 영세, 그리고 5번과 6번이 있죠? 자, 이 두 개의 금액의 합하고 무엇 해야 된다?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전자신고 마감할 때 오류를 띄워주는 거예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제 업무상에서는 빠질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상용 프로그램들은 이런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다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할 일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실무예제 바로 보시면 2100번 청송이라는 회사의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들어오신 상태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시면 될까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부속명세서 원에 가시면 우리 조금 전에 작성했던 내국신청 구매확인서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영세율 매출 명세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기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러면 조회 기간은 1월부터 몇 월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 3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가 들어오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집계가 되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자, 지금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탭으로 구성해 줬고요. 이게 원래 페이퍼 한 장짜리 서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 A를 쓰시는 데 가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이 끝나면 바로 밑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래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탭이 하나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 A는. 그리고 세무사랑은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영세율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수출했던 금액 1억 2,758만 2,400원. 이거 여러분 우리 수출신고 필증에 의한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했던 1,000만 원. 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몇 번 자리, 우리 13번 자리에 영세율 적용 공급 일정 총 합계는 1억 3,758만 2,400원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 금액은 반드시, 그러면 일단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디의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란인 5번과 6번의 합계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회 기간에 가서 1월부터 몇 월을 입력하자? 3월을 입력하자. 자, 들어오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있는데 불록이냐고 묻죠. 우리 항상 입력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땐 아니요 눌러서 새로 블록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영세율 자리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만 원과 기타 자리에 1억 2,758만 2,400원. 자, 두 금액 더하면 얼마에다? 1억 3,758만 2,400원. 자, 딱 맞죠, 여러분?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상에서는. 됐을까요? 자, 시험은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냐면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단독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영세율과 관련된 근거서를 세 가지만 배우잖아요. 네, 그 수출실적 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그리고 내국시용장 구매 확인서와 관련된 전자발급 명세서 그 세 가지 서류를 내면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를 옆에다가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건 맞춰서 보시는 것까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집중심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 관련된 서식은 모두 다 종료하시면 되고요. 저장하겠냐고 물으면 우리 저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팁박스에 써 있죠, 여러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영세 합계금액과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여기도 써 있죠. 그래서 꼭 일치를 시켜주신 게 맞습니다. 자, 집중심화 연습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400번 회사니까 여러분 회사라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2400번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심화 연습 문제는 총 4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그러면 1기 예정신고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로 정리해 주시면 될까요? 우리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라고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1월 15일과 3월 15일에 매출 회계 처리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후 수출실적 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사실상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내게 되면 우리 누구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금액은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출실적 명세서도 같이 작성해 달라고 했네요. 그럼 요구사항이 몇 개이다? 3개. 전표 입력 하나, 실적명세 작성,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우리 작성하는 거. 우리 순서대로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고 수출실적 명세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 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래 상대방은 제뉴어라는 회사이고요. 수출대금 회수 시 기준 환율을 적용한대요. 자, 1월 15일에 선적된 제품의
수출 대금은 결제일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1월 15일 거 볼게요, 여러분. 자, 선적일자가 있고 수출 신고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공급 시기는 언제로 가는 게 맞다? 우리 선적일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적일자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럼 이 공급 시기가 전표 처리하는 날짜라고 했죠. 그래서 1월 15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적을 1월 15일에 했는데, 공급을 1월 15일에 했는데, 대금의 결제는 우리 2월 2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급 일자를 기준으로 1월 15일을 기준으로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금 결제가 한참 뒤죠, 여러분? 그럼 돈을 아직 못 받았죠? 그러면 우리 1월 15일의 거래는 지금 현재 결제일이 현금 받았다는 건 2월 20일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5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물건을 무엇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린 외화 거래이면 환율을 누굴 적용할 거냐라는 거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외상거래이면 환율은 무엇으로 가셔라? 우리 공급 시기에 무슨 환율로 가셔라? 공급 시기 기준 환율로 가셔라. 또는 재정 환율로 가셔라. 이렇게 배우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요건 그대로 적용해야죠. 그럼 지금 봤더니 선적일자, 수출신고일, 대금결제일, 우리는 무슨 날짜로 간다? 선적일. 그래서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인 언제 1,200원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화 금액은 10,000불인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에 선적된 제품의 수출 대금은 외화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이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3월 15일 공급 시기 보고요. 그리고 대금 결제가 언제이다? 우리 3월 1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3월 15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돈을 미리 받았어요? 뒤에 받았어요? 여러분 미리 받은 거죠? 그러면 이들은 미리 받은 돈이니까 선수금이에요. 3월 10일에 받았잖아요. 그럼 선수금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수금은 두 가지죠. 내가 공급 시기를 기준, 그럼 3월 15일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가를 했었다. 공급 시기 전에 원화를 미리 환가해버렸다. 그러면 환가 날의 환율로 가라. 그런데 외화로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환율은 뭐로 가신다?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건 우리 무슨 부분의 환율? 선적일자인 얼마로 간다? 1,053원으로 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외화 보유이기 때문에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로 우린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외화 금액은 얼마? 6,000불이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그럼 3월 10일 날 회계 처리를 해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놨겠죠, 여러분? 무엇으로요? 대변에 선수금으로요. 그럼 선수금의 금액은 얼마? 나는 US 달러 6,000불을 받았고, 그리고 그 날짜의 환율은 얼마이다? 1,055원, 50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산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열어서 뭘 해주셔야 돼요? 또 선수금의 금액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6,000불 곱하기 105.50입니다. 자, 그러면 633만 3천원이네요. 그래서 저는 대변에 선수금 회계 처리 633만 3천원에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 한 김에 우리 모두 다 과세표준 계산 좀 할게요, 여러분. 자, 3월 15일 날 수출한 부분의 과세표준은 우리 얼마? 6,000불 곱하기 얼마의 과세표준이 나온다? 1,053원의 환율을 곱해서 나와야 되겠죠? 이 옆쪽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볼 수 있게끔만 써주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그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시나요? 자, 631만 8천원이네요. 그럼 이것도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공급가액에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631만 8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1월 15일은 우리 US 달러 얼마에 대해서 10,000불에 대해서 곱하기 환율 1,200원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그렇게 계산하시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과세표준은 됐을까요? 그럼 계산은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 네, 1053. 저 뭐 잘못했을까요? 형주 씨? 맞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3월 10일 날 돈을 받았잖아요. 2월 10일 건 입력이 안 되어 있어도요. 이거 3월 10일 날 미리 받은 돈은 일반 전표에 선수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33만 3천 원이 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표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자, 저희는 다 정리 끝났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번으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날짜는 1월 15일이죠, 여러분. 그럼 1월 15일을 입력해 주시고, 자, 수출이니까 유형번호 몇 번이요? 16 수출입니다. 자, 품목은 저희 제품 팔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제품 입력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200만 원 계산 끝내놨죠, 여러분. 자, 거래처는 한영키 눌러주시고 제2자 눌러주시면 우리 거래처 검색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뉴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0세일 구분란에 내려오셔서 코드덤 F2번 눌러주시고 직접 수출이신 거니까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번호는 이 자리 나와져 있죠, 여러분. 이 번호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린 13042 10 689 X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X 눌러주시고 엔터. 그러면 번호는 하이픈은 알아서 자동 부여된다겠죠? 그래서 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자? 지금 현재 여러분 1월 15일은 외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계는 그대로 외상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1,20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1월 15일 거는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달과 일자를 입력합니다. 달은 몇 월이고요? 3월. 그리고 일자는 15일입니다. 자, 유형은 16 수출이고요. 품목은 제품을 팔았다라고 했으니까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과세표준은 1,053원 곱해진 631만 8천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한영키 눌러주시고 제2자 누르시고요. 우리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0세일 구분은 코드돔 F2번 누르시고요. 1번에 있는 직접 수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 신고 번호는 하이픈 없이 그대로 입력. 130-4510-011-470X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계는 여러분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선수금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봐도요. 우리 지금 과세표준의 금액은 631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선수금 처리한 금액은 633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환율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정 과목이 하나 더 등장하겠네요. 자, 혼합 선택해 주시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은 우리 공급가액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자, 내려오셔서 차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린 대변에 있었던 선수금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 금액은 633만 3천 원입니다. 자, 이 금액을 넣고 났더니 우리 금액의 차이가 얼마가 있다? 15,000원이 있다라고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의 금액이 대변의 금액보다 지금 더 큰 상태거든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여기도 그냥 그대로 대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 넣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내가 돈을 받는 시점에는 633만 3천 원인데 매출하는 시점에는 631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은 돈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이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변에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제 거래하는 과정 중에 환율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 이익이면 외환차익, 손실이면 외환차손이죠. 그래서 외환차익 넣어주시고 15,000원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 넣었다가 대변 넣고 대변 넣었다 차변 넣는 거 아무 상관없다겠어요, 여러분? 네, 감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건 입력 끝났네요, 여러분. 자, 어디 가시자? 수출 실적 명세서. 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부가가치라고 하는 메뉴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부속 명세서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수출 직접 명세서에 가셔서 우리 몇 월부터 몇 월이요? 1월부터 3월을 입력합니다. 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우리는 무슨 기능 배웠어요, 여러분? 전표 입력 자료가 있으면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배웠죠? 누구요? 전표 불러오기. 자, 전표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전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물으니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수출 실적 명세서에는 입력을 하지 않았고 전표 쪽에 입력했던 두 정보가 보이죠, 여러분? 그럼 데이터 체크되어 있는지만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 하시면 된다.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올바르게 들어왔을 거고요. 1월 15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통화코드는 코드돔 F2번 누르시고요. 우린 어느 나라 돈으로 받죠? 미국 돈으로 받죠, 여러분. 달러니까 미국을 선택하고요. 환율은 얼마이다? 1,200원입니다. 자, 외화 금액은 얼마이다? 10,000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표 블록에 썼을 때 들어왔던 원화 금액이랑 똑같이 일치가 되죠, 여러분? 이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통화 코드가 동일하네요, 여러분. 그럼 엔터 해보실래요? 그러면 위에 있었던 USD가 그대로 따라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엔터 하셔도 되고요. 환율은 1,053원입니다. 외화 금액은 6,000불입니다. 그러면 631만 8천원 정리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수출 실적 명세서까지는 끝났죠. 자, 그럼 수출 실적 명세서에는 직접 수출이니까 우리 몇 번 자리 집계가 됐을 거고요. 10번 수출 제화 자리에 건수는 2건이고 외화 금액은 이렇고 원화 금액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집계가 됐을 거고요. 기타 영세율이 있었다면 그거까지 집계가 돼서 우리 9번에 합계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합계 금액은 현재 1,831만 8천원입니다. 그럼 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란의 금액과 동일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 저희는 16 수출로 입력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 기타난의 집계가 됩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메뉴는 일단 다 열어놓고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넣어주시면 되겠죠. 1월 넣어주시고 저희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의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앞에 1월을 넣고요. 엔터를 치면 1일이 자동으로 붙죠. 그리고 그냥 엔터를 치면 3월이 나와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3월 3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과 3을 넣어야 되는 기능에 요 자동으로 나오는 뒤에 끝나는 종료일이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이 또 우리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데이터를 새로 불러와야 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조회 버튼 누르셔서 새로 불러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타 자리에 얼마? 1,831만 8천원. 우리 수출 실적 명세에서 있었던 우리 원화 금액 1,831만 8천 딱 일치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 반영 제대로 한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무엇 하시자? 저장하시고 우리 메뉴 종료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번 문제가 할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내도 점수는 많이 줘야 4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 2급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에서 7점 내지 6점을 내버리면 나머지 점수는 부속서류 쪽 작성 문제만 단독으로 내는 점수예요. 근데 그 점수가 3점, 4점, 뭐 정말 이번에 좀 후하게 준다 그럼 5점짜리 문제예요.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는 않습니다. 서식 작성 하나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준다는 거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사 코드는 2,500번 만세이네요. 그러면 회사를 2,500번 회사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시작을 또 해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과 영세율 매출 명세서의 추가 반영하시오. 자, 지금 요구사항이 두 가지 여러분. 근데 하나는 수출실적 명세서 그리고 하나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자, 이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2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언제이다? 9월 30일까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로 상사, LA 상사, 킹덤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선적일자, 환가일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럼 선적일이 뭐가 되고요? 공급 시기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공급 시기로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급 시기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대요. 그러면 수출실적 명세서, 영세일 매출 명세서 직접 작성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환율 문제가 되죠. 왜냐면 수출 금액이 우리가 대금을 받아야 되는 금액인 건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모두 다 무엇이다? 외화입니다. 그럼 여기 곱해져야 되는 적용 환율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선적일자의 내용을 기준으로 돈을 미리 받았는지 돈을 뒤에 받았는지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히로라는 회사는 히로상사 거래는 선적일자가 8월 20일이고요. 근데 환가일자는 8월 15일입니다. 자, 8월 20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실제 돈을 미리 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죠? 8월 15일 날 환가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했다가 되죠. 그럼 이전 환가이면 우린 무엇으로 간다? 환가일의 환율로 간다.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과 환가일의 환율이 있는데 우리는 누굴 곱해주셔라? 우리 20만 불에 곱해지는 금액은 950원의 환율이 곱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LA 상사요. 자, 선적일자는 8월 22일이고요. 8월 22일. 그리고 환가한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적한 날짜 이후에 환가했죠. 그럼 돈을 미리 받았었다라면 그냥 원화로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만 불인 수출에 우리 곱해야 되는 환율은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선적일에 우리 기준 환율인 1,050원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킹덤 3사. 자, 킹덤 3사는 지금 현재 선적일자가 9월 17일입니다. 근데 환가 날짜가 공란 여러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줘버리면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는 9월 17일 날짜에는 지금 환가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한다면 기록이 없다라면 외상으로 팔았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환가란 사실이 없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랑 우리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환율 적용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수출 금액에 선적일의 환율인 950원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지금 외화가 누구이다? 엔화예요. 근데 엔화는 외화 표시가 100엔당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에 신고를 할 때는 100엔당 950원이 아니라 1엔당 얼마라고 해야 돼요. 그럼 950 나누기 100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엔당 얼마가 된다? 우리 9.5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엔당 9.5가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9.5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끔 입력하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환율란에는 950원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 100N이 동그라미가 2개인데 동그라미 2개를 이 자리에서 2개를 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세요. 수출액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서 소수점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해야 되는 환율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럼 저희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신고 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모두 다 직접 수출로 봐주시면 되겠죠. 수출신고 번호. 그럼 수출신고 필증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럼 부가가치의 신고 부속명세서에 부속명세서 1에 가시면 우리는 수출실적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명세서 열어주시고 이게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7월부터 몇 월을 입력하자? 9월을 입력하자. 자, 수출신고 번호란에 번호 오타 내지 마시고 그대로 입력. 이것도 하이픈 넣지 않습니다. 자, 130-41-20-044-589X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 하이픈 붙죠, 여러분? 자, 선적 또는 기적 일자는 며칠? 2021년도 8월 20일. 자, 통화 코드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어느 나라 돈으로 받는다? 미국 돈. 자, 그리고 여기에 USD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치셔도 상관은 없었겠죠. 자, 환율은 얼마 넣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950원입니다. 외화 금액은 얼마이다? 20만 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것도 코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거래처 정보가 있을 땐 입력하시고요. 거래처 정보가 없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요. 히로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히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A. 자, 130-55-10-011-460X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X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선적, 기적일자는 2021년도 8월 22일입니다. 자, 통화코드 동일하니까 엔터 하시면 복사가 될 거라고 했었고요. 환율은 얼마에다? 1,050원입니다. 외화금액은 10만 불이라고 했으니까 10만 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거래처는 코드돔 F2번 하시고요. 그리고 영문자 L자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LA 상사가 있네요. 그럼 LA 상사 선택하시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는 다시 킹덤 상상권 넣을게요. 자, 130-6425-147041X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 9월 17일. 자, 그리고 엔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F2번 눌러주시고요. 일본 돈이니까 일본이라고 입력하시면 JPY가 검색이 됩니다. 환율은 950원이 아니라 1N으로 환산한 9.5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외화 금액은 얼마? 100만 엔인가요? 네, 100만 엔 넣어주시면 우리 95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자, 거래처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킹덤이라고 하는 거래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킹덤 3사 선택하시고 마무리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히로 상사부터 킹덤 상사까지 우리 무엇한 거 수출한 실적의 금액의 합계를 내보니 우리 수출 신고 번호라는 게 있으니 우리는 무슨 수출로 보고요? 직접 수출하였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원화 금액은 얼마이다? 3억 45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합계 금액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 금액을 어디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무엇 해달라? 집계해달라. 그럼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추가 반영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자료가 들어오는 게 있었다. 그럼 그냥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것만 추가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업이 다 끝났으니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일단 서식 하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 메뉴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가자? 부속명세서 1에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몇 월부터 몇 월이요? 7월부터 9월이죠, 여러분. 7월부터 9월을 입력합니다. 근데 내가 입력하지 않았던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세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들어와 있다. 그대로 두시라고 여러분.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내 것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직접 수출이라는 난에 얼마를 추가 입력한다? 304, 500, 000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3억 450만 원 추가 입력하고 끝.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에 공급실적 금액이 지금 합계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해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본인들이 준 조건만 충족하는 걸 원해요. 그러면 그 요건만 충족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요 두 서류 작성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코드 2600번 온누리로 바꿔주세요. 2600번 회사. 다음 달을 통하여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 명세서와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와 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1번, 2번, 3번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기타 영세율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수출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고 3번은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기준율을 주었네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가자? 어느 쪽에 가든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럼 저희는 어디부터 갈 거냐면요. 기타 영세율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내용부터 갈 건데 자 서식은 두 개 다 열게요, 여러분.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전체 메뉴 가셔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조회 기간은 2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수출 실적 명세서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업했던 내용 한번 점검할게요,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자, 여기 10번 자리에 있는 수출 재화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의 자료가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수출했던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신고번호와 선화증권에 있는 선적일자와 그리고 통화, 환율, 외화금액, 원화금액이 집계가 되면 이 자리에 무엇 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여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영은 우리가 건수가 여러 건이면 기록이 돼서 여기 하단에 합계가 나올 거라겠죠. 그 합계가 올라가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여기 12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남번호가 없지만 이 합계가 남번호가 12번이에요, 여러분. 국세청 양식 남번호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직접 수출이 아닌 것도 있죠, 여러분. 영세율에 가서 봤더니 우리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도 있었고 외국 인도 무역 방식도 있고 국외 제공 용역도 있고 등등등등 많아요. 그러면 이 직접 수출이 아닌 건 어디에 기록된다? 기타 영세율 적용에 기록된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1번에 보면 기타 영세율 내용이고 모두 당기신고 해당 분이며 우린 무슨 부분?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이고요. 과세 유형은 16에 해당한다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수출신고 필증에 가면 기타 영세율에 쓰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수출신고 필증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오해가 있겠죠? 자, 이 기타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서식에 어디에 가면 수출, 실적, 명세서에 가면 우리 몇 번 난에 기록되는 부분, 우리 11번 난에 기록되는 부분이에요. 11번 난. 근데 제가 이 11번인 기타 영세율 적용은 국세청에 신고가 될 땐 건수와 금액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내가 여기에 50건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50건에 얼마 써 있으면 이 50건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내역이 필요하다. 그 내역에 대한 서류를 무엇으로 가늠하고 있다? 우리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다. 이 얘기 해드렸었죠, 여러분? 이 문제가 그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기타 영세율은 수출실적 명세서는 11번 자리에 기록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영세율 첨부서열 제출 명세서라는 이 명세서를 작성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달라 이 얘기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수출실적이라고 해서 나온 수출신고 번호는 우리 몇 번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수출실적 명세서 10번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 자리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됐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가 볼게요, 여러분. 자, 어디부터 갔다 올 거냐면 저는 명세서부터 먼저 갈게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부터 가겠습니다. 조회 기간은 7월부터 9월 넣어주시면 되겠죠? 7월부터 9월을 갑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자, 지금 내용을 지금 보시고 환율 좀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지금 외화입금 증명서를 신한은행에서 받아왔다고 되어 있고요. 발급한 날짜는 각각 다르네요. 자, 선적일자가 우리 무슨 부분? 회계처리 일자이겠죠. 통화코드는 US 달러이고요. 그리고 선적일자가 7월 4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월 4일에 무슨 환율 찾아주시면 될까요? 매매 기준율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7월 4일에 매매 기준율은 이 환율이네요. 그러면 우리 15,000불에는 얼마의 환율을 곱해주셔라? 곱하기 1,05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50원의 환율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7월 25일에 선적 일자가 있습니다. 그럼 7월 25일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지금 얼마의 환율이 있다? 1,100원. 그러면 우리 외화입금 증명서 8월 25일 날 발급받아 온 부분은 7월 25일에 선적한 거니까 지금 현재 여기다 곱해진 환율은 그 날짜의 환율. 그래서 1,100원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출실적과 관련된 부분. 자, 선적일자가 있고 신고일자가 있는데 우리는 부가세 신고하는 건 선적일자 기준으로 간다. 자, 선적일자가 며칠이다? 8월 6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금은 또 언제 받았다? 8월 16일. 그러면 8월 6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아직 안 받은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8월 6일 입장에서는 무엇이다? 나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8월 6일 선적일에 무슨 환율을 찾아주셔라? 기준환율을 찾아라. 그럼 8월 6일의 기준환율은 1,200원입니다. 그럼 9,600불에 곱해져야 되는 부분은 환율 정리 끝난 거죠? 1,200원. 됐어요, 여러분? 그럼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저희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열어놨으니까요. 이 상태에 가셔서
타이핑만 정확하게 넣어주실 것. 자, 서류명은 외화 입금 증명서. 자, 그리고 발급자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신한은행을 검색. 있네요. 신한은행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발급 일자는 2021년 7월 14일. 자, 선적 일자는 2021년 7월 4일. 자, 통화 코드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미국 돈입니다. 그럼 미국을 선택합니다. 자, 환율은 얼마이다? 1,050원. 자, 외화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15,000불.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무슨 부분? 당기 신고분에 해당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출 금액 그대로 당기 신고에 해당 분에 가면 되죠. 자, 그리고 과세 유형,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친다는 게 여기를 선택해 놓은 상태로 엔터를 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무슨 부분 이렇게 과세 유형이라든지 내용들을 주면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입력 안 해도 된다겠죠.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낼 때 생략한다라고 하면 안 넣으시면 됩니다. 자, 과세 유형은 우리 뭐로 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16 수출. 그럼 16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019부는 무슨 방식? 중개무역 방식. 그럼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중개무역 방식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외화입금 증명이죠, 여러분. 자, 저 엔터 했거든요. 엔터하면 위에 거 복사가 됩니다. 신한은행 우리 98,000번이니까 그대로 번호 넣으셔도 되고요. 자, 발급일자는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자, 선적일자는 2021년 7월 25일이고요. 자, US 달러 똑같네, 여러분. 엔터 해주시면 되시고 환율은 얼마이다? 1,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외화 금액은 얼마? 21,000불. 자, 당기 신고 해당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과세 유형은 16 수출 넣어주시고요. 중개무역은 코드가 2번이니까 2번 직접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건수는 몇 건이죠? 2건이네, 여러분. 자, 기타 영세율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2건입니다. 그리고 외화 금액은 얼마라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 15,000불 더하기 21,000불. 그러면 얼마이다? 36,000불. 그래서 외화 금액은 36,000불입니다. 제가 이제 둘 다 똑같이 달러니까 36,000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36,00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원화 금액이 있습니다. 원화 금액은 얼마이다? 3,885만 원이 됩니다. 저 이거 왜 메모할까요, 여러분? 우리 수출실적 명세서에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입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메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영세율 첨부조 제출 명세서는 작업이 모두 다 끝났으니까 우린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 서류 이제 더 들어갈 일 없으니까 저희는 종료할게요, 여러분. 네, 종료해 주시고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데 가겠습니다. 자, 그럼 수출실적 명세서에 와서 여러분 일단 2번 내용 먼저 넣을게요. 자, 수출신고 번호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130-6425-247041X이네요. 자, 그래서 X 넣어주시고 마무리. 자, 그리고 선적일자는 며칠이다? 2021년 8월 6일입니다. 자, 통화 코드는 US 달러입니다. 그럼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미국 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환율은 1,200원이었죠. 외화 금액은 9,600불입니다. 그럼 원화 금액은 우리 1,152만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래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옆에 뭐라고 써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세청 양식에는 안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네, 국세청 양식에는 거래처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진 거죠, 여러분. 그럼 수출 재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 기타 영세율 적용 11번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그 자리가 클릭이 돼요, 여러분. 자, 건수 몇 건이라고요? 2건. 그럼 건수 자리에 숫자 2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외화 금액은 얼마요? 36,000. 자, 그럼 36,000을 입력합니다. 자, 원화 금액은 얼마요? 3,885만 원을 입력.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야 끝나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 기타 영세율 쪽에는 내역서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스마트A를 쓰는 회사에 가시면 기타 영세율 쪽 스마트A에 가서 봤더니 수출시점 명세도 입력할 수 있던데요. 근데 입력은 해요. 여기에 손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손으로 넣는 게 아니라
자동 집계하는 기능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국세청에 여기 화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화면에서는 이 자리에 입력하는 게 보여지지만 국세청에는 여기 화면에 입력했던 정보가 안 따라 들어가요. 국세청은 누구만 들어간다? 여기 기타 영세율 적용에 넣은 건수와 금액과 원화 금액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내역서를 꼭 따로 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 서류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라는 서류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 자리에 넣는 것까지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되셨으니까 저장해 주시고요.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회사 코드 2500번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고요. 대금은 모두 외상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달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리고 2021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4월 8일 자, 알퐁스사의 제품 2,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출을 하고요. 구매 확인서 발급일자는 4월 20일이고요. 서류 번호는 PKT라고 하면서 번호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품 공급일을, 제품 공급일은 며칠일까요, 여러분? 4월 8일이겠죠? 그래서 4월 8일 제품 공급일을 작성 일자로 하여 우리 4월 30일에 우리 무엇하였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영세율 전자세금서 작성해서 발급했으니까 12 영세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대양유통. 자, 거래일자 5월 7일이네요. 자, 주식회사 대양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내국 신용장 발급일자는 5월 1일이고요. 서류 번호는 지금 LCC라는 거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의하여 제품 8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그래서 제품을 매출하고 제품 공급일을 그럼 공급일은 5월 7일이겠죠? 그래서 제품 공급일 5월 7일을 작성 일자로 하여 우린 5월 10일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우리 작성하여 전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12 영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들어갈게요. 자, 회사 코드는 2500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전표 입력 쪽에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급 일자를 우리 작성 일자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문제될 거 없죠,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사후개설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후개설로 보는 건 우리 공급한 시기를 놓고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되는 건 사후 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개설되면 사후 개설을 안 본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5월 10일 이후에 개설이 되면 사후 개설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후 개설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이다?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였던 거예요. 그 사후 개설 기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언제까지 끝내면 돼요, 여러분? 다음 달 10일이요. 그러면 4월 달에 공급한 건 5월 10일까지 발급 업무가 끝나면 되죠. 절대로 우리 세금계산서 날짜가 넘어가는 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5월 7일에 공급한 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언제까지 끝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시기도 법적으로 어긴 게 없어요. 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린 들어갑니다. 4월 8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형은 뭐로 입력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12, 영세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뭐 팔았어요, 여러분? 제품 팔았나요? 네, 제품.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이죠? 2,400만 원 넣어줍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알퐁스사. 그러면 알퐁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에 가셔서는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와 3번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서류 번호 나와져 있죠, 여러분? 한영키 눌러주시고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PKT 456789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 돈 받았다고 했나요? 돈 받았다는 얘기는 위쪽에 보시면 대금은 모두 외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계는 외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더 할 일 있을까요? 4월 8일 거? 없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리고 상단에 가서 우리는 일자를 바꿔줍니다. 달은 5월이고요. 우리 일자는 7일입니다. 유형은 12영세 동일하게 가시면 되시고요. 품목은 제품을 팔았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우리 800만 원. 그럼 8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대양유통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는 여 선택합니다. 자, 영세율 구분은 우리 안다라면 3번 직접 눌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모르시면 코드돔 F2번 하셔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한을 선택. 자, 서류 번호는 LCC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한영키 구분해 주시고요. LCC 1, 2, 3, 4, 5, 6, 7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뭐로 가자? 외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하단의 분계는 더 손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공급한 건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우리 발급을 하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4월 30일, 5월 30일은 내가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란 표현이고요. 그리고 작성일자는 공급일이니까 4월 8일, 5월 7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모두 다 끝났으니 우리는 어디에 가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모듈 선택해 주시고요. 부속명세서 1에 가셔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확정 기간인 4월부터 6월을 입력하시고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희는 불로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여러분? 그럼 저희는 상단에 무엇을 하자? 불로기를 하자. 근데 이제 문제점 벌써 보여드렸죠. 그러면 우리 내국신용장에 404번이라고 넣어주시고 우리 여러분 일단 사고 한번 내볼게요. 404번 넣어주시고 여기 동시입력은 안 되잖아요. 확인 누르시고요. 이해하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자, 사고 한번 낼게요 라고 했어요. 정말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불러지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계정감이 오다 제품 매출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내국신용장으로 불려지죠. 그럼 그냥 부르시고요. 바꿔주시면 되죠. 우리는 2건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 직접 넣는 이게 다반공지가 되면 여러분 블록이 기능으로 하라는 다반공지가 없어요. 다 직접 넣는 것처럼 다반공지가 되거든요. 블록이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란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PKT 번호예요. 그러면 지금 알폭스사의 PKT는 구매 확인서였죠. 그럼 구분란에 가셔서 내국신용장이 아니라 구매 확인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PKT 번호 그대로 두시고요. 발급은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 구매 확인서 발급일자 2021년 4월 20일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수정할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건 내국신용장 맞습니다. 그리고 발급일자는 언제이다? 2021년도 5월 1일에 발급을 받고 나는 5월 7일에 공급했고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럼 이대로 저장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4번 문제는 요 2가지 요건만 하시면 되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랑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 작성하는 거랑.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내국신용장 문제를 내면서 같이 낼 수도 있고 수출 실적 명세를 내면서도 같이 낼 수 있고 영세율 첨부서 제출 명세를 내면서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영세율 전체를 집계하는 서류이니까요. 그래서 단독 문제이기보다는 다른 서류와 같이 집계하는 서류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